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유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내년에 컨텐츠 뭐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파일럿으로 만들어 본 컨텐츠를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요. 바로 로드샵 대멸망시대 미샤 편입니다. 자, 로드샵 대멸망시대입니다. 지금 제가 원브랜드 메이크업이라는 컨텐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브랜드에서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장품을 다 산 다음에 그걸로 하나의 룩을 연출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그 영상을 근 몇 년 동안 한 20-30개 정도 시리즈로 했던 것 같아요. 점점점 로드샵이 뭔가 쇠하고 올리브영 같은 그런 편집샵, 드럭스토어가 대세를 이루면서 올리브영에만 들어가면 일단 홍보되죠. 판매되죠. 왜냐면 전국 막 몇백 개 매장이 깔리니까. 그래서 올리브영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로드샵 매장은 점점점 이제 유지가 힘들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 화장품은 사실은 테스트를 직접 하면서 사는 게 꽤 중요한데 테스트를 해볼 기회조차 사라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결코 화장품을 못 만드는 곳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우연히 명동에 가서 이제 다양한 그나마 남아있는 로드샵들을 좀 구경을 하다가 미샤 메가스토어에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미샤 원브랜드를 올린 게 2016년 3월이었으니까 한 7, 8년 만에 다시 한번 미샤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갑자기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분명 괜찮은 게 나올 텐데 한번 사볼까? 하면서 몇 개를 집었는데 결국에는 전체를 다 집고 말았습니다. 100만 원 정도를 미샤에서 사용을 했고요. 미샤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처음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2003년 처음 이화여대 매장이 생기고 나이로 치면 20살이 넘는 거야. 님들은 모를 수 있는, 우리 중학교 때는 정말 미샤 하나씩은 다 갖고 있었던 그 저렴하고 퀄리티 좋았던 그 화장품을 처음 그 시대를 연 게 미샤였어요. 그렇지만 소식을 듣자 하니 한 2017년을 기준으로 미샤가 매각됐고 다른 회사에, 그리고 요즘 또 한번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또 다시 매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래도 꾸역꾸역 버티고 남아있는 브랜드라서 잘 돼가는 브랜드길 바라는데, 한번 제가 살 게 있나 둘러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드샵 대멸망시대 미샤편 지금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로 스킨케어부터 볼 거예요. 원래 스킨케어는 잘 안 건드리는데 미샤에서 지금 이 앰플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올 상반기에 뜬금 엘리자베스 올슨을 모델로 기용해서 완다가 미샤에? 라고 한 번쯤 여러분들의 시선을 끌었던 미샤의 5대 앰플 글로벌 에디션 중 몇 가지를 사봤습니다. 작년, 재작년 해외 장사를 좀 노린 것 같고요. 2012년 론칭한 효자 상품이죠. 타임 레볼루션 나이트 리페어. 갈색병이랑 싸움도 했었던 유명했던 보라색 앰플이에요. 비피다 바이옴이 한창 유행할 때 나온 제품이고요. 오랜만에 다시 써봐도 참 기본기에 충실한 앰플인 것 같아요. 다음 요 노랑이는 20년도에 출시한 비타시 플러스 잡티 라인 앰플이에요. 얘도 9패키지를 보시면 좀 기억이 나실 텐데 2달 청귤 나왔을 때랑 같이 경쟁하던 기억이 나고요. 비타민C가 그때 또 한때 붐이었죠. 마지막으로 개똥쑥. 요거는 사은품을 받았는데 9패키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재고 처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19년 초에 병풀, 어성초 요런 풀들이 유행을 하면서 나온 앰플입니다. 사실 식물 성분은 아직까지도 유행하는 것 같아요. 이상 요 앰플들의 리뉴얼 소식을 전하고 본격 색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베이스는 이렇게 3개 준비했어요. 모이스트 레이어링, 비비 부머, 그리고 톤업 선베이스입니다. 먼저 모이스트 레이어링 스타터 골드 토핑. 투명한 수분 에센스에 금펄이 콕콕 박혀있는 제품인데요. 스타터라고 하는 이유는 메이크업 가장 아래 레이어에 깔았을 때 에센스처럼 빠르게 흡수되어서 그렇죠. 무난한데 다만 이 금펄을 깨트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컨셉은 좋았는데 좀 지저분해 보여서 아쉬운 느낌. 다음은 비비 부머와 톤업 선베이스 발라볼 거예요. 먼저 비비 부머. 요새는 비비를 잘 안 쓰니까 이런 것도 안 나오는데 한마디로 베이스예요. 핑크색 펄이 들어가서 쉬어한 파데랑 같이 바르면 광택을 도와주면서 시너지가 나는 제품이고요. 반대쪽에는 톤업 선베이스 발라볼게요. 톤업도 해주고 선크림도 해주고 베이스도 해준다는 것 같죠? 성분을 보니까 혼합자차입니다. 자연스러운 톤업은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제형이랑 마무리감이 좀 답답했어요. 끈적한 느낌? 저는 가벼운 사용감을 좋아해서 2개 중에서는 부머 쪽이 호감이네요. 다음은 컨실러로 넘어갈게요. 2가지 종류의 컨실러 샌드 컬러로 사봤습니다. 먼저 스틱 컨실러. 꽤 옐로우기가 돌고 반톤 낮은 베이지입니다. 팁 제품은 손등에 발색을 해보니까 뉴트럴한 베이지로 23호 다크서클 가리기 괜찮았고요.
둘 다 샌드 컬러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23호들이 쓸만한 샌드가 예쁘게 나오기가 힘든데 잘 나왔습니다. 제 다크서클 위에 올리면 쓰기 딱 좋은 컬러. 제형은 팁 컨실러가 좀 더 크리미하고 질척거리고요. 스틱 제형이 좀 더 얼굴에 착 붙어서 지속력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사라면 저는 스틱. 자, 이제부터는 아직까지 비비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미샤의 비비크림들을 쏙쏙 골라왔어요. 블라미쉬 밤이죠. 2000년대를 휩쓸었던 단어. 요즘 2000년대 스타일이 다시 유행인데 비비도 다시 유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먼저 초보양 비비와 시그니처 링클 필업 비비입니다. 초보양 비비는 저는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데 아주 예전에 제 학교 친구들이 무너짐이 예쁘다, 뭐 섞어 바르면 좋다 하면서 그냥 얘기하던 제품인데 22호 잘못 산 것 같아요. 너무 밝을까 봐 샀는데 굉장히 텁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21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반대쪽에는 시그니처 링클 필업 21호 발라볼 건데요. 바르면서 느꼈는데 링클 필업의 장점은 겨울에 쓰기 좋네요. 흰색 에센스가 섞여 있어서 그런 건지 살짝 햇빛은 있지만 이 제형은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착붙 쫀득이 제형이에요. 자, 다음은 또 다른 유명한 아이템 블랑 비비입니다. 이름이 딱 봐도 블랑이어서 엄청 밝겠거니 하고 22호를 구매를 해봤는데요. 오, 밝아요. 19호나 21호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제품마다 톤이 다르면 사실 통일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건 22가 어둡고 어떤 건 22가 밝으면 고르기가 어렵죠. 4개 중 가장 보송한 제형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비비들에 비해서 조금 화사한 톤이 특징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시그니처 리얼 컴플릿 21호예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얇게 쉬어하게 올라가면서 특유의 촉촉한 광택도 보이고요. 다만 커버력 면에선 좀 아쉽습니다. 자, 이제 파운데이션 2개를 볼게요. 그냥 레디언스랑 레디언스 퍼펙트 핏 2가지입니다. 자, 먼저 그냥 레디언스부터 발라볼 건데요. 오늘 제 피부 상태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뜨는 느낌이 있어요. 레디언스다 보니 제형은 굉장히 쉬어하고 반짝이지만 그렇기 때문인지 빌드업이 잘 안 되는 느낌이고요. 반대쪽은 퍼펙트 발라볼게요. 같은 툴로 같은 양 바르는데 확실히 밀착력 면에서는 퍼펙트가 더 개선된 느낌입니다. 빌드업이 되기 때문에 같은 커버력도 더 높게 만들 수 있죠. 자, 이제 스와치를 한번 볼 거예요. 확실히 앞에 4가지가 뒤쪽 파데들에 비해서 뮤트한 획기가 돌죠. 그나마 블랑 비비가 컬러가 좀 괜찮고 초보양 21호가 좀 괜찮고, 그리고 바르고 나서 1시간 정도 후 다크닝을 볼 건데요. 의외로 파데들도 다크닝이 좀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블랑 비비는 다크닝이 거의 보이지 않고요. 다음은 6종류의 쿠션을 볼게요. 제 마지막 기억은 매직 쿠션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리뉴얼이 돼서 스테이, 글로우, 레디언스 등으로 나뉘더라고요. 2개씩 비교하면서 가볼까요? 자, 먼저 스테이 쿠션 하이 커버 그리고 일반 버전입니다. 그냥 스테이부터 발라볼게요. 21호 컬러는 굉장히 예쁘게 나온 것 같고요. 제형상 퍼프에 많이 묻어나서 양 조절이 쉽지는 않았어요. 스테이 하다 보니 피부에 올라가자마자 마르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블렌딩을 해야 되거든요. 퍼프보다는 그래서 스파츌라나 브러쉬랑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하이 커버입니다. 같은 제형에서 커버력을 올린 제품이겠죠. 확실히 일반 버전보다 두껍게 발리긴 하고요. 다 바른 느낌도 일반 버전이 좀 더 내추럴합니다. 손에 묻어남은 양쪽 다 많이 없지만 저는 좀 더 가벼운 사용감의 일반 버전 마음에 듭니다. 스와치를 보시면 확실히 일반 버전의 컬러감이 예쁘고요. 그렇지만 1시간 후 다크닝 발색을 보면 둘 다 약간 상대적으로 톤이 좀 다운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얀색 글로우 쿠션 사봤습니다. 역시 그냥 글로우 그리고 라이트 글로우 2가지로 나왔어요. 가볍다는 뜻의 라이트 먼저 발라볼게요. 메쉬망 가지고 있고요. 요런 메쉬망 하면 떠오르는 제품이 몇 개 있는데 클리오 메쉬 글로우 쿠션이랑 롬앤 베어워터 쿠션이 떠올라요. 이 제품은 롬앤에 가까워요. 파데 입자보다는 거의 에센스, 물을 바르는 느낌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광택만 남깁니다. 컨실러를 밑에다 깔고 쓰면 표현력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반대쪽은 일반 글로우 21호, 굉장히 많이 노랗게 나왔습니다. 스와치에서 보면 이게 21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노랗고 어둡고요. 이거는 22나 23이라고 해야 될 정도예요. 21 하나 샀는데 좀 아쉽네요. 라이트 쪽이 컬러도 좋고 마음에 들고요. 피그먼트가 적어서 그런지 다크닝 또한 라이트가 덜한 편입니다. 마지막 그룹은 빨간 레디언스 퍼펙트와 글로우 레이어링 핏 쿠션입니다. 빨강이부터 볼게요. 앞에 나왔던 친구들보다 확실히 얇고 광택 있게 요즘 스타일로 만들어진 쿠션 같고요. 자연스러운 광이 피부결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네요. 반대쪽은 글로우 레이어링 핏 쿠션이에요. 쿠션 리뷰에서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다뤘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올해 출시되어서 굉장히 얇고 자연스러운 핏감을 강조한 쿠션입니다. 무엇보다도 21호 바닐라 컬러 정말 예쁘고요. 빌드업이 잘 되는 제형이라서 결과적으로 레디언트보다 커버력을 더 쌓을 수 있었어요. 이 쿠션 좋습니다. 스와치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모든 쿠션 21호를 기준으로 다크닝이 있는 건 스테이 하이 커버, 글로우,
나머지는 괜찮고요. 컬러가 예쁜 건 스테이, 글로우 라이트, 글로우 레이어링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4가지 종류의 프레스드 파우더를 리뷰해 볼게요. 먼저 레디언트 팩트와 투웨이 팩트입니다. 얼만큼의 커버력을 가지고 있는지 톤업 베이스를 바르고 한번 양쪽에 올려볼 거예요. 먼저 투웨이 팩트는 투웨이, 파데와 파우더의 기능을 동시에 한다는 뜻으로 굉장히 커버력이 좋은 프레스드 파우더를 말해요. 라텍스 면으로는 커버력을 내고 보송한 면으로는 세팅을 합니다. 오랜만에 이런 옛날 화장품 보니까 반갑네요. 정말 슈퍼 매트한 파데를 바르는 것처럼 커버력이 좋긴 합니다. 다만 단점은 한 번에 잘 누르지 못하면 빌드업이 안 돼요. 왜냐면 표면이 건조하니까요. 눈 밑에 좀 많이 발랐더니 살짝 들뜸이 보입니다. 반대쪽은 레디언스 팩트. 몇 번 해보니까 스펀지를 이런 방식으로 들어야 얼룩이 안 지고 잘 바를 수 있더라고요. 확실히 커버력은 투웨이보다 덜하지만 이런 간단한 피부 표현도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그냥 파우더 팩트와 에어리 팩트 볼 거예요. 갈수록 커버력과 무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파우더도 제형마다 목적이 다른데요. 이런 팩트들은 보통 브러쉬로 표면 입자를 잘게 쪼개서 얼굴에 균일하게 올리는 제품입니다. 안에 보송이 퍼프가 들어있는데 끈적한 파데 위에 이거 잘 쓰기 힘들어요. 이게 한 번에 엄청 진하게 올라가서 톤이 다운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에어리팟 팩트는 제형 자체가 굉장히 분필처럼 사각사각해요. 소리가 나는 게 특징이고요. 완전 기름을 없애기 위한 머리에 발라도 되는 그런 파우더입니다. 초록색을 사봤는데 밀착력 면에서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자, 이제 중간 점검. 만약에 지금까지 제품 중에 제가 몇 개를 사야 한다면 저는 이렇게 4개를 고르겠습니다. 그 중에도 추천하는 건 보라색 쿠션이랑 비비 부머. 자, 이제 색조로 넘어가 볼까요? 자, 컨투어와 블러셔를 볼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걸 골라왔는데 컨투어가 종류가 많네요. 발색을 한번 볼게요. 맨 오른쪽이 투쿨 모던이고 비교를 한 발색인데요. 2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좀 따뜻해 보이죠? 그리고 막상 2번은 쿨하긴 한데 많이 어둡더라고요. 굳이 써야 한다면 1, 2번을 섞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2개를 사야 되니까 안 사는 걸로. 오히려 뒤에 나오는 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쉐딩 컬러가 더 예쁘더라고요. 블러셔는 인기색 2개와 마음에 드는 거 1개 골라봤습니다. 저 쿨핑크에 펄 많이 박힌 발레 슈즈인가가 인기 많다고 하네요. 조금 뽀했으면 좋았을걸. 2번은 코랄, 3번은 믹스 블러셔. 옐로우와 핑크를 자유자재로 섞어 쓸 수 있는 조합입니다. 발레와 바나나 뭐가 더 잘 어울리는지 다른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렸어요. 눈화장을 본격 시작하기 전에 마스카라 잊지 말아야겠죠? 마스카라 볼게요. 자, 먼저 가장 화려한 2가지입니다. 울트라 라인의 파워프루프 그리고 씬입니다. 강력한 워터프루프 기능을 강조한 제품과 거기서 조금 더 가벼운 연출을 해주는 제품이에요. 파이버의 양은 그닥 많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딱 내 속눈썹 길이만큼만 코팅해주는 느낌이고요. 확실히 저처럼 속눈썹 숱이 없는 사람은 씬 쪽이 좀 더 가볍게 여러 겹처럼 보이는 속눈썹을 연출해주는 것 같아요. 다음은 진짜 20년 된 마스카라. 너무 상징적이라서 아직까지 단종 안 시킨 것 같은 3D 4D입니다. 사실 너무 오랜만에 써봐서 이게 어땠었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확실히 요새 제품에 비해서는 컬링이나 볼륨력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파리 다리처럼 하고 다니던 기억도 나는데 뭐 더 좋은 마스카라들이 나온 이상 이 친구들은 그냥 고대 유물로만 남겨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그때나 지금이나 4,000원. 와우. 다음은 메가 볼륨 딥과 컬을 볼 거예요. 사실 딥 컬 롱이 롱 빼고는 살짝 애매한데 이 2가지 표현력을 봤을 때 컬 쪽이 좀 더 속눈썹에 많이 묻어나고 컬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롱도 한번 발라볼까요? 다음은 보정 카라랑 롱 발라볼게요. 보정 카라는 완전 투명한 마스카라더라고요. 그 아리따움에 파이버가 묻어나는 그거랑 또 같은 제형도 아니고 그냥 투명한 풀처럼 눈썹의 결을 잡아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속눈썹에 뷰러만 하고 쓰면 되는데 저는 속눈썹이 너무 없어서 오히려 눈썹이나 머리 쪽에 응용을 할 것 같아요. 반대쪽 메가 볼륨 롱은 지금까지 중에 가장 연출이 마음에 드네요. 액체가 너무 리치하지 않고 약간의 파이버가 들어있어서 저 같은 직모 속눈썹이 처지지 않게 고정을 해주면서 길이도 어느 정도 연장해줍니다. 전 이게 제일 좋고요. 자, 이제 섀도우 팔렛을 볼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서 일단 마음에 드는 컬러 한 팔레트씩 사왔는데요. 무드 모먼트 팔레트 2호 라벤더 선셋입니다. 앞쪽에 뮤트한 쿨톤부터 해서 뒤쪽에는 그레이 브라운으로 이루어져 있죠. 또 하나는 데이바이브 49 팔렛 1호를 사봤어요. 아주 무난한 웜톤, 무펄 1, 2, 3과 글리터가 들어있는 팔렛입니다. 사용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쪽씩 다른 팔레트를 써볼 거예요. 자, 먼저 밝은 핑크 섀도우들로 눈두덩이 중앙에 볼륨을 넣어주면서 눈 앞머리와 언더에도 비슷한 색감을 입혀줄 거예요. 그대로 그레이 브라운 컬러를 눈 꼬리 쪽으로 음영지게 올려서 자연스럽게 어두워지게 해줄 거고요. 마지막 펄은 쓸까 말까 하다가 한번 올려봤어요. 눈두덩이 중앙, 언더까지 풍부하게 올려볼게요. 자, 데이바이브입니다.
반대쪽은 4가지 색이라 뻔하네요. 밝은 컬러로 눈두덩이 중앙에 베이스를 잡아주고 중간 톤과 어두운 브라운으로는 눈꼬리, 쌍꺼풀 라인의 음영을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맨 앞쪽 글리터로는 눈두덩이 중앙과 언더에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같은 방식, 다른 컬러로 한 화장이 완성되었네요. 이제 라이너 한번 볼게요. 다음은 울트라 라인의 3가지 아이라이너를 볼 거예요. 먼저 펜슬 라이너부터 사용해 볼까요? 점막과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꿔줍니다. 사용감은 그닥 특별하진 않았어요. 새 제품인데 오히려 좀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고요. 펜슬은 좀 적당히 무른 게 좋은데 말이죠. 두 번째로 펜 라이너로 정확히 엣지를 살려 아이라인을 길게 빼볼 거예요. 눕혀서 사용할 때는 면적을 잡을 수 있고요. 세울 때는 속눈썹 사이사이의 빈 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마지막은 리퀴드 라이너입니다. 리퀴드 라이너는 붓펜보다 물감의 양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선을 그리는 테크닉이 필요해요. 붓 끝에 묻은 액체는 최대한 덜어내고 붓 중앙에는 액체를 머금게 해서 펜 라이너처럼 날렵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참 손이 떨리네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선명한 아이라인 그려봐요. 눈이 정말 확 살아나지 않았나요? 자, 아이라인 다 그렸으니 이제 마스카라 해볼게요. 마스카라는 괜찮았던 울트라신 그리고 메가볼륨 롱을 각각 한쪽씩 발라보고 최종 결정을 해볼 거예요. 두 마스카라 모두 나쁘지 않은데 짧은 직모인 제 속눈썹에는 액체의 무게가 좀 파이버가 약간 들어간 메가볼륨 롱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거의 단종될 것 같은 제품 2개가 남았어요. 완전 바세린처럼 말랑말랑한 제형의 젤리 아이섀도우와 글리터입니다. 젤리 아이섀도우는 정말 신기한 제형이었어요. 말랑한데 보송하지 않고 촉촉한 제형이라서 정말 물빛이 나는 듯한 그런 글리터를 더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즈 현상은 좀 조심해야겠지만 반대쪽 프리즘 리퀴드는 특별하진 않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알맹이도 컬러도 그렇고 뭐 더 좋고 괜찮은 형태의 글리터가 이미 많이 나와 있죠. 자, 이제 눈썹을 그려볼 거예요. 제품은 요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발색이 예뻤거든요. 제 지금 머리색 그러니까 볏짚색이랑 정확히 일치하면서 제형도 아주 맨살이나 파데 위에 잘 그려지는 우드 브로우 오랜만에 만나네요. 뒤에 있는 브러쉬로 블렌딩도 참 쉽게 되는 제형이라 오늘부터 파우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브로우 마스카라예요. 뉴트럴 브라운 구했습니다. 제형은 너무 끈적하지도 너무 파우더리하지도 않은 적당한 제형. 사용하기 편했고요. 무엇보다 컬러가 너무 어둡지 않아서 딱 제 머리에 맞네요. 아까 그 눈썹에서 이렇게 브로우 카라를 입혀서 눈썹 결을 살려주니까 정말 생동감 있고 입체적인 눈썹이 되죠. 오늘 눈썹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립 제품으로 넘어갈 건데요. 립 제품은 사실 요즘 인디 브랜드들이 너무 제형 색감 잘 잡고 잘 만들어서 진짜 빡센 레드 오션인 것 같아요. 미샤에서 다양한 제형의 인기 색상을 골라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 이 제품 나온 지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있네요. 립 펜슬입니다. 딱 봐도 색깔이 요즘 트렌드랑은 멀죠. 근데 제형이 생각이 안 나서 사봤어요. 둘 다 컬러도 그렇고 2016년 같은 색깔이네요. 진하게 그리려면 너무 진해지고 약하게 그리려면 컬러가 좀 촌스럽게 빠지고 빨리 지우고 싶어요. 이거는 색연필로 써야겠네요. 스와치에서 마음에 드는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어두운 마브 컬러의 이 드라이 플라워. 어느 정도 잘 블렌딩되는 촉촉한 제형의 립스틱이에요. 다만 약간 컬러가 뭔가 좀 애매해서 아쉽습니다. 다음은 벨베티한 제형의 베이지크 컬러를 올려볼 거예요. 컬러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아요. 특히 제 피부톤이랑 잘 어울려서 눈화장을 오히려 안 하고 이 제품을 바르면 정말 좋을 것 같은 느낌? 다음은 데어루즈 슬릭입니다. 미끄러지는 듯한 쉬어한 제형의 데어루즈 슬릭. 근데 메이플 레드는 색깔이 좀 이상하네요. 자, 다음은 틴트입니다. 듀이드롭의 모브 포그 컬러고요. 제형은 딱 요새 유행하는 글로시한 틴트인데 모브 포그 컬러가 좀 아쉬워요. 조금 더 안개 낀 듯한 뽀얀 느낌이 나면 좋았을 거예요. 좀 많이 핑크핑크하네요. 채도를 낮추기 위해서 베이지크를 좀 섞어주고 아쉬운 디테일은 클리오 립 펜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확실히 클리오는 좀 유행을 선도하죠. 자, 리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로드샵 대멸망시대 미샤의 회생편이 끝났는데요. 제가 사실은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좋은 걸 찾아내야겠다 하고 시작했지만은 트렌드를 못 따라잡으면 안 되거든요. 몇 개는 되게 트렌드해지려고 노력하는 품목이 있는데 립이나 섀도우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립은 살짝 포기한 것 같아, 느낌이. 왜냐면 그 요즘 유행하는 그 컬러가 있거든? 약간 빨주노초 파란보를 벗어나서 약간 먼지 한 방울, 화이트 한 방울 떨어뜨린 듯한 굉장히 오묘한 색깔이 요새 유행인데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정직하게 자주색, 너무나 정직하게 빨간색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코랄도 2016년에 만들던 코랄. 그래서 좀 아쉽고 섀도우 같은 경우는 이거 봤을 때 요즘 이런 겨울
누트 약간 쿨한 느낌이 유행이라서 맞춰서 만들긴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막 쓸 컬러가 크게 없다. 그리고 요 펄 같은 경우도 그냥 조금 아쉬운 정도. 왜냐면 저는 화장품 많으니까 이거를 사러 가진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색조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웠고, 그렇지만 단 하나 건질 수 있었던 건 요거는 이제 스머지 프루프 우드 브로우 라이트 브라운이고요. 저같은 이런 금발머리에 굉장히 괜찮은 톤 다운된 볏짚 색깔이에요. 근데 가격 5,000원? 이만큼 길어? 제형도 좋고 사각사각 잘 그려지고, 요거는 제가 아마 꾸준히 재구매할 것 같아요. 이 색깔을 유지하는 이상. 키스미에 되게 워터프루프였던 그 펜 있잖아요. 그게 그 노란기가 살짝 빠지고 굉장히 톤 다운된 볏짚색이 된 느낌. 가격은 반절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다른 컬러들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대체제가 로드샵에는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베이스인데, 베이스 제품 중에서는 굳이 이제 미샤에 가서 내가 베이스를 사겠다 하면은 확신이 드는 건 요거.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 쿠션 리뷰 때도 굉장히 좋아했던 쿠션이고요. 연출이 요새 트렌드로 굉장히 가볍고 살짝 빛나면서 커버력 놓치지 않고 빌드업 되고 21호 바닐라 컬러 예쁘고, 요거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전 사실 비비크림에서 하나 정도를 뽑고 싶었거든요. 이게 비비가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감성으로 다시 봤을 때 커버력 좋고 지속력 좋고 컬러가 괜찮고 사용감이 좋은 게 있겠지 하고 다 발라봤는데 이 비비가 가긴 갔어. 이게 약간 이런 획기 도는 요런 컬러에서 요즘은 굉장히 화사한 상아색, 굉장히 화사한 핑크 베이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텁텁해 보이는 것 같아요. 다만 좋은 건 제형. 확실히 이 비비크림에는 파운데이션 입자뿐만이 아니고 피부에 도움되는 어떤 수분크림이나 선크림이나 약간의 그런 어떤 촉촉함을 더해주는 제형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얼굴에 바르고 나서는 꽤 오랜 시간 굉장히 편했어요. 건조하지 않고 파데랑 다르게. 그렇지만 과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색깔을 양보해야 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이 중에 가장 다크닝이 적은 건 이 제품. 미샤 엠퍼펙트 블랑 비비 베이지 22호가 제일 예뻐요. 21호, 19호 너무 밝고 획기가 살짝 있고요. 23호도 별로고요. 22호가 제일 괜찮습니다. 요거 두 개 제품 같은 경우 나름 인기 있는 제품이잖아요. 매니아층도 옛날에 굉장히 많았는데 퍼펙트 커버 톤이 너무 다운돼 있고, 그 다음에 초보양 같은 경우는 21호를 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7호 가야 될 것 같아요. 21호인 사람들이 17호를 써야 돼. 그리고 21호는 23호나 25호인 사람들이 써야 되는 컬러예요. 그러니까 다크닝을 계산을 했을 때 톤 다운이 되니까 요 21호 같은 경우는 내 피부가 23호보다 좀 더 어두운 것 같다 하시면은 요거를 쓰면 되고, 이제 내가 피부가 그냥 뭐 한 21호 잘 쓴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17 더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다크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커버력이나 어떤 지속력이나 피부의 사용 그런 어떤 촉촉한 사용감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컬러를 한번 리뉴얼 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아직 아쉬운 게 컬러네요. 요즘 파데들 보면은 컬러가 굉장히 화사하거든요. 그나마 뭐 레디언트 요거 21호 같은 경우도 컬러는 괜찮아. 근데 이제 가격이나 사용감이 다른 것보다 괜찮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컨실러 나쁘지 않은데 요즘 또 컨실러 팔레트가 유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갔죠. 예. 마스카라 견줄만 한데 요즘 또 마스카라 잘 만드는 데가 너무 많아. 그리고 기초에서 하나 뽑자면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5가지 앰플 가격 대비 용량도 괜찮고 기능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뽑자면 저는 요거 보라색 앰플 다시 써봤는데 그냥 딱 적당히 기본기에 탄탄한 앰플인 게 느껴졌고, 요거는 그냥 막 쓸 것 같아. 그냥 매일매일. 효과는 사실 한 달, 2달을 써봐야겠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미샤 원브랜드 회색 메이크업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로드샵 멸망시대 회생편은 누가 되면 좋을지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가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